김은국 씨에 대한 중간간, 강간,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있고요. 언론 측에 이제 공개되는 부분은 많이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피해자는 이 사건을 문제시하면서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을 것도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가해자 측이 언론과 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담담하게 이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먼저 고소를 하면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사건이 진행되게 되면 누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가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에 나온 얘기만 가지고 뭐 이건 미투다, 아니다, 일반 성범죄다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앞서요 김은국 씨 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전지현 변호사님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를 했는데 아직 형사고소는 안 했어요? 예, 형사고소는 안 했죠. 그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무고죄라는 건 언론에 공개를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성이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장을 수사기관에다 접수를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이 추후 고소장을 내는지 이거를 봐가지고는 판단한다고 하고 형사고소는 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는 여성이 허위 사실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예. 또 연예계 활동이 중단됐으니까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라 이런 얘기인데 예. 그 연예계 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 여성의 폭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여성이 이거를 의도했는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그 위자료 청구,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우리 법원이 그 액수에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이 다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 측에서 오늘 고소를 했는데 1차 성폭행 사건을 중간간, 2차를 강간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 여성이 오늘 형사 고소를 했습니까? 예. 그 형사 고소를 만약에 여성이 했다면은 그 김은국 씨 측에서도 무고죄 고소가 바로 가능하고요. 이어지겠네요. 추후에. 예. 그 준강간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음주라든지 만취 상태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된 여성의 그런 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그렇게 완력을 써가지고는 제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성립하는 걸로 조금 다릅니다. 성격을 다르게 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하재근 평론가님, 예. 오늘 피해 여성 측에서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네.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2차 피해를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폭로가 나왔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대중이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고 특히 여성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그렇죠. 삼으면서 네. 굉장히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뭐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일방적으로 여성을 공격하고 김문국 씨를 막 응원하고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은 것 같고 변호사가 여성한테 인터넷 댓글 읽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좀 심각한 분위기 아니냐.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도 김은국 씨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든지 네. 또 김은국 씨의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그 증인인 것처럼 뭐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뭐 기사를 썼던 것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보도 아니냐. 네. 그래서 일부 매체하고 그 악플을 쓴 네티즌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좀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어제 MBN이요, 이 피해 여성과 김은국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안에 조금 이렇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자리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서로 그 나쁜 감정으로 만난 건 아니죠. 좋은 감정으로 한잔 먹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난 그거는
뭐 잘못되고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격이 너무 좋고 또 술도 또 하시고 내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너무 자리가 너무 좋았고 편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난 그것도 가만히 이게 정신 차려보면은 그거는 서로 좋지 않고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의 마음으로는. 첫날에 그거는 제가 정신을 마지막에 당근주를 주셔서 완전히 정신이 그다음에 잃어서 소리고 뭔 소리고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너무 좋은 만남이고 좋은 분이 때문에 나도 모처럼 만나면 한잔 먹다가 기분 좋아서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자꾸 그거를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두 번의 자리를 했고 뭐 이걸 뭐 하니까 나는 그 참 아름다운 뭐 이렇게 추억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은 만남이고 언제든지 서로 필요 오면은 이렇게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사과를 받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당연히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고 이제 저기 또 어깃장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평소에 돈 자랑을 또 하시고 최근에 그 친구분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친구분이 돈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그렇게 돈 많은 분이시면 그러면 돈을 그냥 제가 그냥 홧김에 얘기를 한 거지 진짜 받으려는 건 아니었고 마지막에도 제가 돈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돈 얘기 한번 홧김에 나온 거 가지고 그걸로 자꾸 몰아가는데 억울합니다. 앞서 피해 여성과 김국 씨가 나눈 대화는 통화가 아니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하정편은 네. 놀라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김국 씨 측에서는 지금 성추행,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보면 뉘앙스 자체는 그런 걸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은국 씨의 주장이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네. 이게 김은국 씨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녹음된 내용을 보면 뭐 그랬던 건데 그런 일 한쪽만 좋아해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네. 성관계가 없었으면 굳이 그런 일이라고 표현할 행위가 뭐가 있겠느냐. 결국 네. 그 김은국 씨가 지금까지 해명했던 성관계가 없었다는 해명이 좀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두 번의 만남, 아름다운 추억, 뭐 좋은 만남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김은국 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번째 만남일 경우에 뭐 김은국 씨가 새벽에 만취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여성이 왔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내가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누가 온 거 가지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이러다 보니까 김은국 씨 해명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녹음된 것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여성을 회유하는 듯한 그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김은국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금 성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나를 무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따져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회유하는 듯이 말을 하는 게 김은국 씨의 해명은 뭔가 조금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죠. 김국 씨 주장대로라면 이 여성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요, 전재면서 이런 김국 씨의 대화 내용이 누구에게 유불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저게 지금 그런 일 뭐 이렇게 지금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황상 보면은 이게 처음에 성관계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번복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좀 같아요. 부족하다.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 MBN 보도를 보면은 처음 성폭행 당했던 날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성폭행을 당한 뒤 돌아올 때 뭐 김은국이 톨게이트 직원한테 현금 5천 원을 꺼냈다 이런 얘기를 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성폭행을 당한 뒤에 가해자랑 같이 그 장소를 빠져나온 거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톨게이트 직원한테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예, MBN 보도에 예. 그리고 5천 원을 줬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그 어느 정도 거리였을 때 그 정도가 되는지 그런 예. 것도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거기가 또 어디였는지 장소를 특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고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든지 이후 여성과 김은국 씨의 행태에서 일반적으로 성폭행의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한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하고 비슷한 구도라는 그런지를 거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통화 내용 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이 이제 질문을 하기를 잠자리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은국 씨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여성이 말한 잠자리라는 그 의미와 김은국 씨가 말하는 그런 일이라는 의미, 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둘 사이에 어떤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추측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은국 씨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인데 예. 앞부분에 여성이 잠자리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딱 들으면은 제가 딱 보기에는 어쨌든 성관계는 좀 있었는데 예. 뭐 그것이 이제 강압적인 관계에 의한 이른바 성폭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은국 씨가 이야기하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은 들리거든요. 이제 법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좀 봐야죠. 이제는 뭐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먼저 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했으면 물론 이제 굉장히 큰 잘못이긴 하지만 예. 그나마 일이 좀 덜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 정반대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소송을 걸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나중에 그게 잘못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이 만약에 연예인을 무고했다라고 하면 이 여성도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김은국 씨가 조금 지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스타였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큰 의혹이 발생했으면 보통은 본인이 나서서 해명을 하고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 태진아 씨라든가 뭐 서른도 씨라든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강력하게 해명을 해가지고 의혹을 부식시킨, 원래 연예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은국 씨 지인들이 나서서 말을 하고 왜 김은국 씨는 말을 아끼고 있을까?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어서 물론 법정에서의 뭐 대응은 그것대로 해야 되겠지만 김은국 씨가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사건은 그렇겠죠. 당사자니까 김은국 씨가 좀 나와서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신성일 씨 좀. 김은국 씨에 대한 중간간, 강간,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있고요. 언론 측에 이제 공개되는 부분은 많이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피해자는 이 사건을 문제시하면서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을 것도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가해자 측이 언론과 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담담하게 이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먼저 고소를 하면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 사건이 진행되게 되면 누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가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에 나온 얘기만 가지고 뭐 이건 미투다, 아니다, 일반 성범죄다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앞서요, 김은국 씨 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전지현 변호사님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를 했는데 아직 형사고소는 안 했어요. 예, 형사고소는 안 했죠. 그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무고죄라는 건 언론에 공개를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성이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장을 수사기관에다 접수를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추후 고소장을 내는지 이거를 봐가지고는 판단한다고 하고, 형사고소는 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는 여성이 허위 사실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또 연예계 활동이 중단됐
중단됐으니까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라 이런 얘기인데 예. 그 연예계 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 여성의 폭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여성이 이거를 의도했는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그 관계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번복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좀 같아요. 부족하다.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 MBN 보도를 보면은 처음 성폭행 당했던 날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성폭행을 당한 뒤 돌아올 때 뭐 김은국이 톨게이트 직원한테 현금 5천 원을 꺼냈다 이런 얘기를 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성폭행을 당한 뒤에 가해자랑 같이 그 장소를 빠져나온 거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톨게이트 직원한테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예, MBN 보도에 예. 그리고 5천 원을 줬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그 어느 정도 거리였을 때 그 정도가 되는지 그런 예. 것도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거기가 또 어디였는지 장소를 특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고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든지 이후 여성과 김은국 씨의 행태에서 일반적으로 성폭행의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한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안희정 있었는지 지사하고 비슷한 예, 구도라는 그런지를 거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통화 내용 예.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이 이제 질문을 하기를 잠자리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은국 씨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일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여성이 말한 잠자리라는 그 의미와 김은국 씨가 말하는 그런 일이라는 의미 네. 요 두 가지가 결국은 둘 사이에 어떤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추측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은국 씨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인데 예. 앞부분에 여성이 잠자리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딱 들으면은 제가 딱 보기에는 어쨌든 성관계는 좀 있었는데 예. 뭐 그것이 이제 강압적인 관계에 의한 이른바 성폭행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김은국 씨가 이야기하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은 들리거든요. 이제 법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좀 봐야죠. 이제는 뭐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은 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자리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이게 서로 그 나쁜 감정으로 만난 건 아니었어요. 좋은 감정으로 한잔 먹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난 그거는 그 뭐 잘못되고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격이 너무 좋고 또 술도 또 허시고 내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너무 자리가 너무 좋았고 편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난 그것도 가만히 이게 정신 차려보면은 그거는 서로 좋지 않고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의 마음으로는. 첫날에 그거는 제가 정신을 마지막에 담근 줄을 주셔서 완전히 정신이라면 잃어서 소리고 뭔 소리고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너무 좋은 만남이고 좋은 분이 때문에 모처럼 만난 분이나 한잔 먹다가 기분 좋아서 그런 건데 지금 근데 자꾸 그거를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두 번의 자리를 했고 뭐 이걸 뭐 하니까 나는 그 참 아름다운 뭐 이렇게 추억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은 만남이고 언제든지 서로 필요 오면은 이렇게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사과를 받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당연히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고 이제 저기 또 어깃장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평소에 돈 자랑을 또 하시고 최근에 그 친구분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친구분이 돈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그렇게 돈 많은 분이시면 그러면 돈을 그냥 제가 그냥 홧김에 얘기를 한 거지 진짜 받으려는 건 아니었고 마지막에도 제가 돈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자료 청구,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우리 법원이 그 액수에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이 다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 측에서 오늘 고소를 했는데 1차 성폭행 사건을 중간간
2차를 강간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 여성이 오늘 형사 고소를 했습니까? 예. 그 형사 고소를 만약에 여성이 했다면은 그 김은국 씨 측에서도 무고죄 고소가 바로 가능하고요. 이어지겠네요. 추후에. 예. 그 준강간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음주라든지 만취 상태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된 여성의 그런 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그렇게 완력을 써가지고는 제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성립하는 걸로 조금 다릅니다. 성격을 다르게 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하재근 평론가님, 네. 오늘 피해 여성 측에서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네.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2차 피해를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폭로가 나왔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대중이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고 특히 여성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네. 굉장히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뭐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일방적으로 여성을 공격하고 김문국 씨를 막 응원하고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은 것 같고 변호사가 여성한테 인터넷 댓글 읽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좀 심각한 분위기 아니냐.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도 김은국 씨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든지 네. 또 김은국 씨의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그 증인인 것처럼 뭐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뭐 기사를 썼던 것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보도 아니냐. 네. 그래서 일부 매체하고 그 악플을 쓴 네티즌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좀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어제 MBN이요, 이 피해 여성과 김은국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안에 조금 이렇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돈 얘기 한번 홧김에 나온 거 가지고 그걸로 자꾸 몰아가는데 억울합니다. 앞서 피해 여성과 김은국 씨가 나눈 대화는 통화가 아니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하재근 평론가 네. 논란이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김은국 씨 측에서는 지금 성추행,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보면 뉘앙스 자체는 그런 걸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김은국 씨의 주장이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네. 이게 김은국 씨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녹음된 내용을 보면 뭐 그랬던 건데 그런 일 한쪽만 좋아해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네. 성관계가 없었으면 굳이 그런 일이라고 표현할 행위가 뭐가 있겠느냐. 결국 네. 그 김은국 씨가 지금까지 해명했던 성관계가 없었다는 해명이 좀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두 번의 만남, 아름다운 추억, 뭐 좋은 만남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김은국 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번째 만남일 경우에 뭐 김은국 씨가 새벽에 만취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여성이 왔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내가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누가 온 거 가지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이러다 보니까 김은국 씨 해명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녹음된 것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여성을 회유하는 듯한 그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김은국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금 성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나를 무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따져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회유하는 듯이 말을 하는 게 김은국 씨의 해명은 뭔가 조금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죠. 김은국 씨 주장대로라면 이 여성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요, 전재면서 이런 김은국 씨의 대화 내용이 누구에게 유불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저게 지금 그런 일 뭐 이렇게 지금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황상 보면은 이게 처음에